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필 특파원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많이 혼조세를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실업급여 청구 요게 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3분 월스트리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커진 둔화 우려. 실업급여 수당 청구권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커진 연준 신뢰도 문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와 S&P는 빠졌고요. 오늘 이제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10% 넘게. 물론 이제 개장 전에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좀 이게 얘기가 많은 AMTD 디지털 이거는 좀 오늘 폭락을 했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자료예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26만 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6천 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 좀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게 4주 이동평균이거든요. 근데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동평균선 이런 거 좀 많이 보시잖아요. 최근 4주의 평균 수치를 보면 4주 이동평균이죠. 7월 16일주에는 24만 3천 건, 23일주에는 24만 8,750건, 그리고 지난주에는 25만 4,750건. 이렇게 좀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좀 경기가 좀 이렇게 둔화하면서 노동시장도 둔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재밌는 게 어제는 이제 좀 서비스 지표가 좋게 나와서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뭐 하루 만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내일 중요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고용 보고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좀 이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7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25만 8천 개입니다. 그래서 6월보다 좀 12만 개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 둔화할 수 있다고들 많이들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좀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7월 수치가 25만 8천 개, 이게 예상치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증감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월 이제 내일이죠. 보셔야 할 게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자, 앞에서 좀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지만 인건비 고용지수, 이게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전망치, 이게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임금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ECI를 이제 파월 의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추가적인 자료들, 임금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 내일은 이런 거 좀 한번 같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영국이 이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게 13%대의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10월에.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이제 내놓은 걸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하나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영국이랑 미국의 경제는 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이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위기에 좀 상당히 노출돼 있고요. 그 전에도 좀 미국은 성장을 잘 해왔었잖아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밑에서 보시면, 오늘 어쨌든 BOE에서 금리를 크게 올렸어요. 이게 27년 만에 처음인데, 그런데도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란은행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가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인즉 중앙은행이 하는 것과 시장에서 나오는 그 반대 움직임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요거 연관해서 연준 신뢰도 얘기도 같이 좀 나옵니다. 오늘 신뢰도 얘기가 좀 이렇게 두 가지 갈래예요.
하나는 연준의 전망이 좀 믿을 수 없다. 영란은행 봐라. 13% 그다음에 연말의 경기 침체 솔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준은 그동안 좀 너무 이렇게 전망 수치가 좋았다, 뭐 좀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6월에 내놓은 연준의 전망치는 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9월에 나올 수치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연준은 또 낙관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도 관련해서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준 인사들의 악발이 좀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오후 늦게도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거 반대로 썼네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동력을 감안하면 그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금리를 계속 올린 후에 잠시 멈춰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앞에 나왔던 매파들의 발언과 좀 사실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파들도 금리 인상 계속된다, 물론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 전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9월만 해도 0.75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연말 기준금리 전망 보실까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3.2에서 3.5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도부가 나서지 않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연준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뭐 뉴욕 연은 총재 이런 지도부가 나서서 말을 하는 게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비둘기파들도 얘기를 하고 매파들도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니네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라. 경기 침체 오면 니네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의 전망에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인이 통화 당국인데 통화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통화 정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연은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연방준비 제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반응이 없다.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연준의 정책이 그렇게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약발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CNBC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신뢰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FOMC 뒤에 증시가 랠리를 보인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를 고려하면 인플레 목표치죠. 2%를 고려하면 연준은 또 한 번 0.75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내년에도 4%, 내년 상반기까지 4%를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지를 줬죠.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는 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주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계속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과 파월 의장은 침체가 오더라도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분명히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더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문제는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정말 깊고 오래가는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당연히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연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세지면 연준이 아무리 지금 세게 주장을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정말 세게 오면 연준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침체가 정말로 왔을 때 그리고 그 침체가 예상보다 더 강할 때 이렇게 되면 연준이 그때도 계속 금리 인상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논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하나의 고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나중에 침체가 왔을 때 그 침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침체의 정도는 연준의 정책 전환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오늘 이제 코인베이스가 많이 올랐죠. 이제 블랙록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게 좀 영향이 컸고, 근데 좀 문제가 AMTD입니다. AMTD 디지털. 그래서 사실은 저도 AMTD 디지털이 며칠 전까만 해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무슨 회사인지. 근데 이제 뭐 홍콩의 부동산 재벌 리카싱이 뭐 이끄는 CK그룹에서 예전에 지분 투자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포춘에서는 이제 어제 보도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밈 주식인 AMTD 디지털이 왜 이렇게 올랐냐. 누구도 이제 모두가 다 궁금해한다. 이게 왜 올랐는지,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이게 지금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오늘은 이제 27% 빠지기도 했는데, 물론 장중에는 50% 넘게 반토막 나기도 했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요. 하지만 좀 이게 조금 과도한 좀 주식 열풍, 좀 뒤에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아직 뭐 이렇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요. 좀 모르겠으나 좀 이런 좀 안 좋은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 혹시 좀 이렇게 불안정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고요. 여전히 이제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냐 두고서는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아직 어렵다, 속단하기 이르다. 결과적으로 이제 CPI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이겠죠. CPI와 고용보고서에서 확인이 되면 시장이 더 이제 반응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물론 이제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만, 침체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침체냐,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침체가 왔을 때 그때 가서는 통화정책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통화정책 피봇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침체가 너무 센 경우에는 피봇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용보고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9월 FOMC 전에 나와 봐야 할 여러 가지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랑 그거에 따른 시장의 반응, 이것들이 핵심이겠습니다. 내일 고용보고서 내용도 저희 3분 월스트리트에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했고요. 3분 월스트리트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꼭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